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 등이 커지면서 교수 사회를 중심으로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도 처음으로 충남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충남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충청권에선 처음입니다. 이틀간 이메일로 의견을 취합한 결과 충남대 전체 교수의 10% 남짓인 80명이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법, 탈법을 극한에까지 자행한 대통령 부인과 비선 세력은 지혜 법권적 지위를 누려왔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지고 있으며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밀어붙이기식 의사 증원 정책과 함께 R&D 예산 삭감으로 한반도의 평화, 국민의 건강권, 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도 당혹스러울 정도로 의혹 해소는 없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인 2016년과 닮아 있다며 퇴진 요구는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를 중심으로 대전과 충남 교수들은 다음 주 추가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명품 수수 의혹에 이어 공천 개입 논란까지 더해진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천만인 서명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오는 14일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3만 8천여 명이 응시합니다. 대전에서는 35개 시험장에서 1만 5천여 명, 세종은 15개 시험장에서 5,300여 명이, 충남에서는 52개 시험장에서 1만 7천여 명이 각각 수능을 치릅니다. 수험생들은 수능 전날인 오는 13일 오전 수험표를 받은 뒤 오후에 예비 소집에 참석해 시험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능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반드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논산시 의회가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고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회 출입 기자가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2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집중이 됐는데요. 의회와 해당 기자는 정상적인 규정에 따라 계약을 했고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제작된 논산시의회의 홍보 영상입니다. 의원들이 참여한 의정 활동과 각종 행사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논산시의회는 지난해 1월 천안에 있는 한 영상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고 홍보 영상 제작을 맡겼습니다. 이후 의회는 이 업체와 1년 반 동안 9건의 영상 제작 계약을 체결해 1억 8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집중해줬습니다. 해당 업체는 제9대 논산시의회와 첫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5개월 전에 설립된 신생업체로 이후 의회 영상 제작을 도맡아왔습니다. 게다가 이 업체는 논산시의회 출입기자가 임원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산시의회는 앞서 함께 일했던 업체가 불만족스러워 업체를 바꿨다며 계약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팀에서 보기에는 좀 퀄리티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업체를 변경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제안이 들어와서 그 업체랑 하게 됐고 그 업체에서 또 만족스럽게 결과물을 만들어주고 저희랑 이제 호흡도 잘 되다 보니까 해당 기자도 단독으로 제안서를 내 계약을 얻어낸 것일 뿐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절기상 입동인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대전과 홍성에서는 첫 얼음이 관측되는 등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상청은 그러나 내일부터 추위가 풀려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다음 주에도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교도소장이 직위 해제되고 폭행 가담 교도관들이 수사받고 있는 대전교도소 재소자 집단 폭행 은폐 사건. 법무부 장관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대전교도소는 자체 설명 자료를 통해 자신들은 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김태욱 기자가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대전교도소는 대전 MBC의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 명의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교도관들의 재소자 집단 폭행 은폐 사건이 알려진 뒤 직원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저희 대전교도소 직원의 명예가 굉장히 훼손됐고 부정 보도 예정을 하려고 하니까 대전교도소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18일 1차로 가족과 지인에게 고혈당 등으로 외부 병원 진료를 알리고 병원 진료에서 다수의 직원이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를 인지해 2차로 가족에게 통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폭행 피해 재소자 가족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교도관들이 폭행을 한 사건으로 인해서 동생분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라는 얘기를 직접 들으신 바는 없으시다는 거죠? 없어요. 제 처음에 그렇게 듣지도 않았어요. 가족들이 연락을 받은 건 재소자가 중환자실을 퇴원하기 하루 전 폭행 사건 열흘이 넘은 뒤였습니다. 부모한테 얘기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중환자실 퇴원하기 하루 전인가 그때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교도소 측은 이른바 비녀 꺾기 같은 가혹행위 그리고 관행적 폭행 의혹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1년간 복역했다가 최근 출소한 익명의 제보자는 CCTV가 없는 곳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합니다.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조사진벌실로 가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데서 집단 구타 당했습니다.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폭행도 당하면서 소위 말하는 비녀 걷기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행적 폭행이 없다던 대전교도소. 사건 직후 재소자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CCTV 사각지대 두 곳에 부랴부랴 카메라 추가 설치에 나섰습니다. 의혹만 키운 대전교도소의 설명 자료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기관의 자체 의견일 뿐 법무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천군 문산면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포클레인이 15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흙바닥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 최석진 부장판사가 가족 몰래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고는 지난 2019년 대전시 괴정동의 빌라에서 숨진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잠적했으며 지난해 10월 집주인이 경매 처분을 위해 집을 찾았다가 가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밤 방송될 보도특집 더 레이스 새로운 우주시대 관련 기획 보도입니다. 올해 우주항공청의 출범과 함께 연구기관과 대학이 밀집한 대전을 우주산업도시로 키우려는 계획 역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관광도시에서 대표적인 우주산업도시로 탈바꿈한 미국 플로리다가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국내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된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 한국천문연구원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동 개발한 태양우주망원경, 코덱스가 우주로 향한 케네디 우주센터까지 모두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습니다. 테마파크가 즐비한 도시이자 휴양도시에서 로켓 발사가 일상인 우주산업도시로 변모한 건 주정부 차원에서 설립한 우주청, 스페이스 플로리다 역할이 컸습니다. 발사체를 공식 교통수단으로 지정해 기반 시설을 만들고 기업을 지원한 효과입니다. To use dollars or funding to enhance our infrastructure to support spaceports and other companies that are associated in and around the spaceport itself as we start to grow and expand the capabilities here in Florida. 우주 항공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출범 10여 년 만에 플로리다는 세계 최대 우주 산업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 관광에 도전하는 기업이 공장을 세웠고 위성 공장에 대한 기업 투자도 이끌어냈습니다. 탄탄한 우주 산업 생태계를 위해 대학들도 우주 항공 특화 학과를 키우고
기업들도 연구센터를 캠퍼스 안에 만들어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They develop these connections, they learn a lot, and also they contribute. Many of our students, actually, that's how they secure jobs upon graduation. 플로리다 같은 우주 도시로 도약하려는 꿈이 국내에서도 연글고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과 우주항공청이 들어선 경남. 여기에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이 모인 대전을 잇는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를 키우자는 겁니다. 대전에는 항우연이 있고 천문연이 있기에 두 기관이 주도적으로 R&D를 맡고 카이스트가 인력 양성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에는 오는 2028년까지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가 들어서고 대전시도 지역 기업들의 기술만으로 초소형 큐브 위성을 개발해 내후년 발사하는 대전셋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우주 도시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홍성군 홍부급의 한 고층 아파트 17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9명이 긴급 대피했고 아파트 내부 2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에 있는 소형 안마기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주민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일대 야산에서 불이 났지만 1시간 1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3대와 차량 17대, 인력 68명을 산불 진화에 집중 투입했으며 산불 조사 감식반을 파견해 발화 원인과 피해 면적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당진 영덕 고속도로가 만나는 당진 분기점에서 서산 대산공단까지 25.36km를 잇는 고속도로가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산 당진 고속도로는 9,131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30년까지 왕복 4차로로 건설되며 개통 시 대산공단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도는 대산공단에서 당진 분기점까지 이동 시간이 20분가량 단축되고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이 4,024억 원에 달하는 등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노고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마련한 2024 감사음악회가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전 지역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를 즐기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